본책 만책 제45편 퍼스트 콘택트의 리걸 에일리언.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세입니다. 두 번째 저자인 전혜진 작가는 만화, 웹툰, 논픽션 등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작가로 바늘 끝에 사람이, 280일, 여성, 귀신이 되다 등 여러 책을 펴냈습니다. 전혜진 작가가 쓴 이 책의 두 번째 단편인 리걸 에일리언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이야기를 외계 생명체의 신호와 엮어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리걸 에일리언은 백합 요소가 살짝 있는 작품으로 그냥 백합이죠. 예, 퀴어 서사인데 이제 일종의 재벌녀 스토킹 무한 제공 참말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약간의 범죄자적인 기질이 있는 재벌녀와 이제 그쵸? 가난한 퀴어 여성의 쫓기는 사건. 로맨스인 듯 아닌 듯.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외계인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아마 퍼스트 콘택트라는 주제에서 이 퍼스트 콘택트라는 주제가 이 책의 뒷표지에 따르자면 어쨌든 외계 문명과 첫 접촉? 다른 문명과의 문명과의 첫 만남?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그 다른 문명을 이제 퀴어 혹은 난민으로 치환해서 쓴 것 같아요. 퀴어에 좀 더 강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연막이고 사실 상하의 입장에서 외계인은 은별인 거죠. 그쵸? 맞아요. 근미래 얘긴데 재벌 6세가 남아있는 것은 놀랍지 않죠. 왜냐면 지금 재벌 4세가 이제 실세잖아요. 요새. 보통 그 정도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은별이 공무원인 것 같으네. 그러니까 상하가 재벌 6세고 은별이 공무원인데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된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그쵸. 제발 6세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재벌 3세거든요. 그 자식이 지금 30대? 네. 그럼 재벌 4세고 그러면 재벌 6세가 나오려면 60년 정도 후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에 따르자면. 그때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소수자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 사회 안에 있다는 게 적절한 설정인가? 전 약간 의심스럽다. 뭐 근데 차별이라는 게 사실 소외와 무시, 나와 다르다는 취급이니까 그런 거 자체는 계속 영원히 남아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대상이 퀴어인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 대사 자체가 난 너무 지금 같은 거야. 60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너무 약간 배경 자체는 60년 후는 정확히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미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 60년 후인 근미래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차별하는 시선이 너무 이 2020년대 같은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지. 우리가 근미래 SF 작품을 볼 때 그때의 구시대적인 유물은 사실 스마트폰이어야 되는데 에어패드나 에어팟이냐? 에어팟도 있고 에어패드도 있어. 아, 그래요?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같은 거여야 되는데 마치 그때도 구시대적인 유물로 LP판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는 처음에 제목만 봐도 제목을 딱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스팅의 잉글리시맨인 뉴욕이 생각났거든요. 그 노래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거기서 따온 건가?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소설에 직접적으로 그 노래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그 소설 안에서는 난민 출신의 인물을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이 노래가 이용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잉글리시맨인 뉴욕은 처음에 노래 가사를 지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태프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중에 이제 성소수자인 게이분을 알고 있어서 게이 노인분을 알고 계신데 그분의 입장에서 쓴 노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는 성소수자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노래고 그 내용을 뉴욕에 처음 온 영국인이라는 입장에서 쓴 가사예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 전혀 그런 의도랑 반대로 노래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사실 이 노래는 소수자를 응원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 노래를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는지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노래가 오히려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차별의 의도로 쓰이는다라고 소설에 등장시키는 게 좋은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직접적으로 퀴어 프렌들리한 노래인 본 디스 웨이라는 노래를 퀴어 혐오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하고 소설을 만든 건데 약간 당사자로서 이 소설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조금 미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좀 약간 미묘했어요, 기분이. 근데 저는 이 작품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다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일단 저는 퀴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퀴어 등장인물 쪽에 이입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읽을수록 은별이 아니라 상아한테 이입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거든요. 실질적 주인공인 거죠. 네. 거의.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가님이 은별이 아니라 상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안에서 은별이 계속 외계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는 은별이 자신이 지구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구에서 살 수 있는데 지구에서 차별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하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은별의 환경 자체가 은별을 환영하지 않고 일단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그렇게 배타적인데 그리고 재벌 6세는 자기를 스토킹하는데 확연하게 계급차랑 문화차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마치 동등하게 설 수 있다는 것처럼 치근덕거리고 자기 자신의 셈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 작가님이 신경을 쓴 건 은별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작가님이 캐릭터로 조형하는데 애를 쓰신 건 은별 같은데 상아보다는 은별의 힘을 더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상아한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도.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퀴어가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가, 타자화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는 건 상아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작가님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거죠. 왜냐면 의도해서 일부러 상아에게 이입되도록 쓰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의도는 은별한테 있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설정들, 은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해보면 은별에게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정작 은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빈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재벌 6세가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나는 놀림이라고 느껴져. 왜 놀림이라고 느껴져? 상아가 외계인을 애들이라고 부르는데 은별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든요. 외계인이 왜 애들이냐. 애들이란 건 미성숙한 개체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그냥 그게 상아의 말버릇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다 알맹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고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약간 저는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은별이 너무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너무 심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차별받아서 구체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피해의식이 아니고 그냥 너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삐뚤어진 애처럼 느껴지는 맞아. 은별이 약간 상아는 사실 정말 진심으로 얘를 좋아하고 있는데 물론 근데 얘는 그냥 유복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해력을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진심으로 은별을 좋아하고 그냥 서투른 애처럼 보이고 근데 은별이 약간 삐뚤어져서 모든 것을 넌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애가 논리적이지가 않아. 맞아요. 애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아가 훨씬 있을 법한 인물처럼 보이고 은별은 약간 작가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한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은별을 계속 차별받는 세상 속에서 어쨌든 본인만의 신념을 계속 구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 신념을 구축하는 과정에 저는 약간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러니까 맞아요. 공감이 좀 가기가 어려운? 왜냐면 퀴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랑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은별에게 더 초점이 가고 더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별이 차별받는 상황까지 제시되는데도 그게 너무 이입이 안 되고 약간 이런 설정 저런 설정 덧붙이면 약자가 된다. 약간 이렇게 조립된 것 같은? 제가 아까 그 제목에 쓰인 그 노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미묘하게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의미를 이 소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라고 제시했는데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것처럼 은별이라는 캐릭터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약간 공감이 좀 안 간다. 근데 그것이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입체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연을 붙였는데 그러면 사람이 입체적이 되어야 되는 약간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그냥 작가님 퀴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약간 실제하는 사람처럼 조용하는데 실패했다? 그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캐릭터도 그렇고 이야기가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좀 아리까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은별이 가졌다 알겠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의 외계 생물체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것도 알겠고, 소수자를 배척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정말 이 소설을 쓰신 어떤 주제의식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보면서 상아는 그래서 왜 등장하는가? 그럼 차라리 은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은별의 이야기를 쭉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상아를 집어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야기의 마디마디가 약간 유기적으로 쭉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작가님이 에일리언이라는 명칭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을 넣고 싶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혹은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 노래 배경을 보고 이 노래가 등장한 소설을 써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외계인 얘기도 하고 싶고 난민 얘기도 하고 싶고 로맨스도 넣고 싶고, 외계인이라는 건 이방인인 거니까 이방인이라는 개념에서 퀴어 얘기를 해야겠다. 약간 이 정도의 생각으로 쓰신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상아가 왜 등장했는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의도가 약간 이런 건 것 같아. 부족할 거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장에서 소수자를 볼 때 그것이 외계인처럼 느껴진다. 약간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그냥 바지 외계인이고, 그쵸. 그러니까 은별이 실제로는 외계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현실의 외계인을 그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쵸. 제가 6월에 듀나 콜로키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가 6월이 3회차였어요. 그때 주제가 듀나 이야기의 에일리언들이었고, 이지용 교수님이 발표자였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발표 슬라이드 중에 SF 장르에서 에일리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 써놓으셨는데, 그게 하나가 타자성과 차이를 드러내는 표상이었고, 다른 하나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외의 표상이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 이 개념을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별이 외계인인 거고, 이 타자성과 차이, 우리 현재 문화에서 이제 타자화되는 존재가, 소외되고 있는 존재가 퀴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낀 문제는 여기서 은별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상아는 그런 은별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별개의 것이 돼버린 거야. 화해하지 못했지. 은별이 그냥 떠나버린 거야. 이 지구에서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은 퀴어인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게 읽어보면은 그래서 뭐야? 떠났네 결국? 그럼 뭐 우리더러 떠나라는 거야?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읽는 퀴어 입장에서는, 혹은 난민 2세거나 난민 2세인 퀴어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차별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치. 그냥 내가 도망가 버린 게 돼버린 거야.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의도가 뭔지 잘 알겠고, 그 의도가 잘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실패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저는 외계인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전 떠날 필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약간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게, 퀴어는 우리 사회의 외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외계인도 아니거든, 우리는. 그치. 우리 작가님의 의도가 잘 통하려면, 마지막에 은별 떠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뭔가 읽는 독자들이 역시 이러면 안 돼. 역시 사회를 바꿔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싹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퀴어는 외계인이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의 요소가 조금 잘못 활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래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전체적인 배경도 약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 뭐 이를테면 그 에일리언에 관련한 노래 잉글리시맨 인 뉴욕도 그 노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약간 이 노래를 이렇게 뒤집어서 오히려 난민을 비난하는 용도로 쓴대요 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그럼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된 거잖아요. 그 소설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은별의 존재도 외계인이에요 하고 끝나버린 느낌?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이 아니고, 재벌 6세 인정도 필요 없고, 공무원의 인정도 필요 없고, 제가 살아가고 싶으면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거거든요. 떠나지 않고 여기 있을 겁니다. 저희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였던 리걸 에일리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서계수 작가의 단편인 자정이 되면 모든 이름들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유튜브도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리트윗과 리그램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올라오는 이야기들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DM이나 여러 가지 연락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메이업의 신메뉴인 피크닉 청포도 제로를 마셔본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